안녕하세요. 유주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 윤리 파트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뭐 했지? 지난주에는 지난 강에서는 어떤 인식 파트를 했어. 그래서 개인의 어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개인이 대상에 대해서 그렇지 지각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유의 판단 주제가 있었지. 이어서 그럼 뭘까? 그러한 인식하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의 주제가 지금 오늘 이 윤리 파트야.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한 것을 리마인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인식하에서 넘겨져 오는 게 뭐다? 윤리다라고 하는 거. 그럼 조금 더 해볼까? 그 윤리라고 하는 거. 지금 지난주에 인식과, 지난 강의 인식과 이번에 윤리를 뭘로 아우러지는 거지? 그렇지, 판단이지. 이제 자 첫 스타트 걸음마를 뛴 거야. 그래서 축하해. 걸음마 자체를 뛰었다라는 건 그래도 뭔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러한 걸음마도 뛰지 않는다라면 어때? 아예 걷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차근차근 재밌게 한번 풀어보기로 하자. 그럼 오늘의 이 윤리의 스타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너희들이 추론해 볼래? 너희들이 맞춰볼까? 이 윤리 파트는 뭐로부터 시작될 것 같아? 왜 대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어떤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게 요 윤리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지할 수 있거든. 왜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이 주제에 왜 시작이 됐을까? 맞췄니? 확인해 볼까? 그렇지. 이기적 성향이야. 인간은 말이야,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기적 성향을 가지니까 많은 문제들, 갈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쌤도 굉장히 남의 탓을 돌리거나 막 이런 걸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란 존재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럼 나만 그러겠니? 너희들도 그럴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성향에 대한 어떤 제어, 어떤 규제 또는 설득,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지? 사회적 규범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과연 그게 타당하니? 정당하니? 예? 정당성 여부까지도 고민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기적 성향의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만든 이 사회적 규범이 우리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인지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도 해야 될 때는 나 스스로 계속 뭐 시키니? 합리화시키잖아. 그래서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얘기는 한데, 뭔가 누군가가 계속 뭔가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데 말이 많아졌다. 그럼 뭐야? 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시키는 거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켜지지는 않거든. 많은 문제, 그런 상황이 다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예를 들어서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옳고 그름. 그 다음 결과의 좋고 나쁨. 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과 결과를 다 고려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뭘 더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대학들이 기출문제로 내고 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그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때? 현대에서는 뭐에 대해서 고민할까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겠지. 그치,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윤리 파트에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을 제어하고 또 서로 협의 타협점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이 항상 지켜지진 않는다고. 뭔가 어떤 상황이 막 맞부딪혀. 나의 생명과
그치?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의 어떤 충돌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요즘에 신경윤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고 선행을 이끌어내기 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된다라고 대학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공감이야 요즘에 공감.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야. 그냥 아니지.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학의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였구나. 문제의식이 뭐였구나. 이런 걸 계속 풀다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시험장 가서 딱 보는 순간 이거 이 주제에 이런 맥락하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 문제를 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힘을 길러주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기적 성향.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이나 너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지.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 주제하에 재심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파악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걸 요구를 했었단 말이야. 다시 주제하에 재심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 근데 오늘 우리 주제는 이미 했지. 뭐에 대해서? 주제 판단하에 그치? 판단하에 윤리 파트의 이기적 성향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그러면 제시문들을 조금 더 파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었다는 전제를 뭐 파악해야 돼? 문제의식이야. 문제의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1, 2 경희대 모의에서 공감의 결여 어떤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소치는 아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소치는 아이가 좀 이따 제시문을 보겠지만 막 소를 때려. 참 가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시거든. 그래서 1, 2년 경희대 모의 공감의 결여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문제의식을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 성향에 대해서 뭘 만들어냈다고 그랬지?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사회적 규범 1. 그래서 이게 법이나 제도가 아닌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 뭐가 있을까? 그치?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이기적 성향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시문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문명이라고 하는 연대 모의에서 우리의 어떤 성향을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 한번 볼래? 경희대, 이대, 연대에서 1, 2년 공고 10 전반적으로 냈던 것 문제들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제시문의 이기적 성향 1, 2 경희대 모의 제시문 핵심 문장만 한번 살펴보자.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 한번 보자. 교수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나 봅시다. 소를 때리지 마라. 소가 가엾구나 라고 해서 인간이 그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어때? 그 소가 지금 맞고 있어. 아파. 가엾구나. 어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인간이 그냥 타자를 어떤 이유도 없이 해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아이야 네 어깨 피로도 대신해줬어. 소가. 너의 배도 불러줬지. 이렇게 내게 해준 게 많거늘. 그치? 이거는 너가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 타고 다니면 희희낙낙하고 즐기기까지 해. 어때? 피로도 육체적인 피로도 없어지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해줬고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떤 유희도 제공해줬는데 너는 왜 소를 때리니?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치는 아이야. 너는 참 거기다가 어리석구나. 이건 어때? 윤리적인 거. 넌 그러면 안 되지. 타자한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너 자신한테도 좋지 않아. 너 굉장히 어리석어. 무쇠로 만든 소가 아닌데 어찌 더 견디어내겠느냐라고 하면서 뒤에는 그 소가 없으면 결국 누구도 손해라고 얘기하겠어? 안 봐도 뻔하지. 누구도 손해야. 소가 없어지면 너도 손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어때?
이타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덕을 받았으니 얘한테 덕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의 이기적 성향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먼저 출발선으로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너 소도 참 가였고 너 참 못됐고 너 참 어리석어 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들로 출발을 합니다. 1, 2, 경희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얘들아 약간 팁을 주자면 시나 어떤 소설, 즉 문학 파트부터 읽으면 안 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부터 읽어내는 게 좋아? 비문학부터 갔다 오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제시문 마의 이 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랬을 때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를 갖고 그 주제를 엎고 읽어야 글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 경희대 문제식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이기적인 성향을 어떻게 규제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구 이화여대가 이때 당시 이게 뭔지? 이거 뭔지 되게 애매했던 뭘로? 식사. 음식과 식사라고 하는 걸로 인간의 어떤 이기적 성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문을 줬거든. 그래서 이런 제시문들도 읽다 보면 이것이 바로 규범이구나. 이 규범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완화, 규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 배경 지식도 되는 거지 사실은. 보자. 식사의 사회적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뭐가 나왔습니까? 식사의 사회적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조는 먹는 행위가 보여주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이 여럿이 자주 모여 식사하는 습관과 결부됨으로써 생겨난다 라고 해서 이 구조가 사회적 구조가 잘 모르겠지만 식사의 사회적 구조는 어쨌든 간에 이기적 탐욕이 있는 인간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으로 생겨난대.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배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만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관가하도록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공동이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를 극복할 수 있다? 이기주의적 배타성이 철저하게 극복된다. 이만큼 공동 식사는 뭐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함께 먹는 과정 속에서 나만 배불리 먹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뭐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완화시킬 수 있고 극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 제시문을 보고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선생님도 생각했거든. 그동안 공동 식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 문제를 왜 내셨을까? 요즘에 식사와 관련된 공동 식사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퇴색됐고 혼자 효율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빨리 먹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규범들이 사라지고 있잖아. 그리고 음식이 주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이러한 이기적 성향이 공동식사라고 하는 규범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데 우리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효율성의 극대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거 없어져. 어떡하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보입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때? 점점 나 혼자 그냥 빨리 시간의 세이브를 위해서 대충 먹고 때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동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지. 이게 이기적 성향을 어떤 제어, 규제하는 방법, 극복하는 규범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연대에서는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제시문을 자꾸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국어 시간에 비문학 읽잖아. 그 비문학을 그냥 시간 때우고 뭐 문제를 풀려고 이거보다는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는 것을 자꾸 습득하면 그러니까 논술의 어떤 지식 그 밑바탕에 기본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쓰는 능력도 굉장히 있게 되거든. 자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기적 성향 10 연대 모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볼까? 연구는 무슨 연구는지는 잘 모르겠어.
인간성이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지닌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어쨌든 인간은 어떤 충동을 갖고 있어? 원초적인 거. 어떤 본능. 먹고, 그치, 싸고, 또는 어떤 성욕,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식의 본능적 충동을 갖고 있다고. 이 충동 자체는 먹고, 싸고, 잠자고 싶고, 이러한 것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한 거야. 인간의 본성 중에 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뭐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이러한 본능적 충동은 뭐 하지도 않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거야 원래. 이거지.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은 뭐야?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욕구가 뭐냐? 요구가 뭐냐? 에 따라, 그치? 우리는 그 충동과 발현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그렇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 본능은, 그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그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공동체의 요구다. 이거지. 공동체의 요구.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충동. 그렇지. 우리 어떤 이기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했잖아. 아까 2대에서는 뭐라 그랬어? 공부 2대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충동을 절제시키는 게 뭐라고? 그렇지. 공동 식사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연대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을 둘 수 있는데 이 모두 이런 원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마땅히 인정해야 돼. 근데 이 위에서 보면 이러한 충동들은 원래 뭐다? 이런 원초적 성격은 뭐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이런 뜻이야. 근데 누구나 갖고 있어.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에서 벗어나는? 그렇지. 공동체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악함이라고 얘기했잖아. 공동체의 요구에서 벗어난 거. 이것을 그러면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대. 뭐가 있냐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물어볼까? 우리 이런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규범이라고 얘기하지. 사회적 규범. 뭐를 이끌어내는? 윤리로 이끌어내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내적 요인은 에로티시즘, 어떤 사랑받고 싶은 거, 사랑에 대한 어떤 욕망.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걸 따라하게 되지.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걸 내가 이행을 하면 나를 사랑을 줘 이거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제시문 하나하나 읽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구조와 스토리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걸로 가봐. 그러다 보면 대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보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악한 본능의 행사는, 그치? 영향력인데 에로틱한 요소가 섞여들면 이기적인 본능은, 그렇지. 이 이기적인 성향은 사회적 본능의 선으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결국 어떤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학은. 외적 요인은 가정교육이라고 나와서, 그렇구나. 가정교육이 행사하는 강박인데, 그래서 에로티시즘과 가정교육이 뭐다? 규범이고, 이 규범이 이기적인 성향을 어떻게 한다? 그치, 사회가 요구하는 선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성장한 뒤에는 그 환경의 직접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을 이룬다. 어쨌든 이러한 문명의 영역,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에로티시즘과 뭐다? 어떤 가정교육이겠지. 이기적인 경향에 에로틱한 요소를 첨가해서 이타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성향을 사회적 본능, 즉 선으로 바꾸는 건 뭐다? 규범이다. 여기서의 규범은 뭐다? 문명이다. 여기서 문명이 이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이타적으로 바꾼다. 물론 그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추가해서 너희들이 문장을 만들면 되겠지. 보이니? 그래서 연대도 이런 이기적인 성향의 어떤 그 극복에 대해서 이런 제시문으로 한번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기적인 성향에 이어서 그러면 사회적인 규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졌잖아. 공동식사라든가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졌지. 근데 이 사회적 규범을 사실은 이제 체화하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성향이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룰이든, 이게 내 머릿속에 계속 인지가 돼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을 계속 항상 지키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야. 항상 이게 충돌되고 갈등하고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직면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회적 규범의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건대, 예시에서 남을 속이는 언행. 사실은 우리는 이 남을 속이는 언행을 이미 머릿속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지?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럼 남을 속이는 게 당연히 좋지 않지. 근데 항상 그렇게 그 상황이 지키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만약에 남을 속이지 않게 하면 내가 너무 큰 손해야. 치명타야. 뭐 그냥 손을 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목숨을 잃을 정도로 또는 나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07 건대에서 남을 속이는 언행 어쩔 수 없을 때 너희들이 과연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서울대 08 서울대 예시에서 사랑과 결혼.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결혼을 한 사람이 그치? 사랑을 찾아갈 것인가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 예전 같으면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 예전 같으면 당연히 뭘 선택한다고 하지? 어떤 약속이지. 결혼이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왔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혼을 유지시켜야지.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08 서울대에서 너가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너는 결혼을 유지하겠니?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니? 라고 묻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 고려대 모의에서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게 일부러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행위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07, 08, 10 건대, 서울대, 고려대가 각각 이렇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건대 한번 보자. 건대. 그래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게 스토리를 보면 왕이 적군의 상황을 살피라고 해놓고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뭐야? 원래는 그 보고의 사실의 전달의 의무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어때? 그 사실대로 전달을 하면 내 목숨이 빼앗겨. 근데 여기선 약간 조금 그런 게 이제 국가의 어떤 안위의 문제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적군을 살피러 갔었는데 이렇게 적이 가까이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어때? 내가 그렇게 보고하면 다 죽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딜레마 상황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딜레마가 뭐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실대로 말하면 죽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때? 적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는 거. 그래서 개인의 안위를 생각을 해야 될까? 그치? 그것도 목숨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국가의 안보, 안정의 문제를 선택할까? 이렇게 둘이 맞붙였어. 그래서 이 첩자는 왕에게 제 나라 친위군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두 조용합니다. 했더니 왕이 막 기뻐했어. 지금까지 죽은 놈들은 모두 거짓말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간신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왕은 이 첩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어. 친위군이 밀어닥치자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이 첩자 역시 상금 덕으로 무사히 이웃나라에 가서 잘 살게 되었어. 요때 과연 이 거짓말에 제 남을 속이는 언행이 타당했는가를 묻는 거지. 근데 요 뒤가 너희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서 부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건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거는 아니야?
거짓말한 거는 아니지. 우선은 내 목숨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 나의 어떤 안위뿐만 아니라 어떤 그치 경제적인 부까지 창출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그치 첩자가 과연 이 언행이 타당했는지, 그러니까 즉 정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너희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내 목숨 때문에, 내 목숨 즉 내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첩자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이 대부분 많았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첩자라고 하는 것은 그치 왕의 명령을 들은 거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결국은 돈을 받아서 지가 부자가 된 거는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아무리 국가의 안보라고 해도 어차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 듣지 않을 바에는 굳이 그렇게 해서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거든. 결국 건대는 뭐야?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뭐에 직면한다? 이런 딜레마에 직면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타당한가, 또는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서울대 재밌었지. 재밌었는데 한번 봅시다. 좀 전에 07이었니? 09인가? 그치, 07 건대에서도 뭘로 나왔어? 소설로 나왔었지. 08 서울대도야. 그래서 잠깐 다른 데로 비켜갔다 온다면 많은 대학들이 요즘에 뭘 내지? 시, 소설, 수필 이런 식의 문학제 신문을 굉장히 많이 내. 왜 그럴까? 왜 그러니? 이러한 어떤 문학은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추상,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어때? 한 단계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작년 일사 연대에서는 어떻게 냈지? 재시문 가나 다라 공감의 문제에서 다 비문학 없이 문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하는 과정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어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설이라든가 이런 문학을 많이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일반화시키는 연습도 좀 해야 돼. 물론 그때 연대 이해는 대부분 재시문 하나 정도는 비문학을 줘서 비문학을 업고 일반화시킨 어떤 키워드들의 힌트를 주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재시문의 난이도가 다운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학의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지? 자, 아내의 전보가 왔어. 무진에 있는 내게 한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였어. 즉, 아내의 전보가 그렇게 얘기했겠니? 아내의 전보를 보고 나를 뭐 했어? 반추해봤어. 이런 뜻이겠지.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자유와 아내라고 하는 어떤 책임, 아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야? 유부남이지. 그러면 어때? 가정을 지켜야 되는 뭐가 있겠어? 책임이 있겠지. 그래서 자유 딱 하면 책임, 이런 식으로 어휘를 너희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돼.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어. 나 아니라고. 이거 뭐야? 진짜 전보하고 막 대화하는 거야? 나 스스로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했어. 그래서 아내의 전보가 속삭이는 거야. 너 지금 자유 때문이야. 얼른 나한테 와. 내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래서 막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어. 나 자신이 다투었어.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말이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어휘 볼까?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 술집 여자의 자살, 배반,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조금 더 나한테 자유를 주자 이런 뜻이겠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 스스로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과연 너희라면 뭘 선택하겠니? 뭐겠어. 사랑, 그치?에 대한 어떤 갈망, 자유와, 약속이겠지. 결혼이 약속이겠지. 결혼이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사이에서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했어. 우리는 약속했어.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어때?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어. 누구한테? 전보와 편지. 그치? 전보는 아내와의 약속에 눈을 피해서 사랑하는 여자한테 뭐 했어? 편지를 썼어. 쓰고 나서 나는 다시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한 번 또 읽어봤어. 그러나 어떻게 됐어? 찢어버렸어. 그치? 사랑하는 여자의 편지를 찢어버렸어. 사랑하는 여자한테 쓰는 편지를 찢어버렸어. 그래서 그 후에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윤리적 판단이겠지. 윤리적 판단. 그치? 그래서 나 개인의 어떤 사랑에 대한 자유의 열망과 내가 약속한 그 가정의 유지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거 굉장히 딜레마지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사랑도 유지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좋겠지.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그 약속을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연 너라면 어떤 기준으로 자유를 선택하겠니? 책임을 선택하겠니? 왜 그러니? 과연 그것이 타당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한번 고민해봐. 친구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해봐도 돼. 그러면 처음에 이게 서울대 문제가 아니라면 야, 막 이런 문제도 얘기 안 해. 뭐 이럴 수 있지만 야, 이게 08 서울대에서 났던 문제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오, 그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봅시다. 고대에서는 어떻게 고대도 뭐가 나왔습니까? 문학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래서 누나는 말했어. 고대에서는 뭐를 고민했는지 한번 볼까? 기억해? 건대에서는 남을 속이는 언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약속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고대에서는 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를 바랬는지 보자. 누나는 말했어. 나 목욕하는 동안에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누나는 나를 바위에 앉혔어. 너 일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나 지금 옷을 벗는단 말이야. 이 말은 누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 몸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그치? 인지돼 있는 사람이지. 여기서 내가 지금 옷을 벗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돼. 이 안에는 옷을 벗으면 내 몸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있어. 물론 그것이 선천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을 보이면 창피해 라고 하는 선천적인 어떤 본능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일 수도 있지. 그 두 가지를 또 한번 같이 고민해봐도 좋은 문제지. 나는 말했어. 누나 나 간다. 그때 누나는 고개를 돌리는가 하자 엄마 하고 소리치고 강물에 몸을 담갔어. 그리고 옷 가져와 하고 웬마디 소리를 쳤지. 그래서 나는 믿었어. 뭐라고 믿었겠어? 14살의 누나가 벗은 몸으로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뛰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얘는 남을 해하려고, 일부러 얘는 누나를 해하려고 그런 행동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야. 그냥 얘는 내 몸을 보이면 창피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했어. 그래서 누나가 오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누나는 달려오지 않았어. 누나가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 형이 옷을 내다 준 후였지. 어떤 식량난 속에서, 그러니까 배고픔이 있어. 그러니까 건강했던 상태라면 일어났겠지만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해서 누나가 죽어버린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아이는 어때? 잘못한 거지. 근데 일부러 그런 거거나 얘가 상황을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거야. 그날 혼자 돌아와야 했던 소녀는 신비와 오해의 줄을 풀어 누나의 얼굴 같은 연을 날리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했어. 이 아이가 성장했어.
날아가 버린 연을 생각하듯, 그치? 누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생각했어. 뭐? 성장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랬을 때, 과연, 그러니까 규범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 여자는 적어도 여자는 내 몸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규범과, 그 다음에 또 남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 나왔어. 이랬을 때 이 아이는 몰랐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얘는 성장하면서 뭘 느끼는 거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윤리적 판단 하에서 이 아이의 행동이 과연 그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느끼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건 아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교육은 남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이겠지. 연대 생각나니? 어떤 문명의 어떤 규범을 통해서, 그리고 이 누나도 그런 규범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의 딜레마 상황에서 과연 이 아이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일까? 정말 부끄러웠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다른 제시문들, 선천적인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라는가, 사회가 만들어놓은 규범이, 그치? 또는 그 규범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규범이 타자한테 해를 끼치는 규범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 제시문을 주고 너희들한테 논의하게 했던 문제야. 어렵지? 이 소설만 딱 봤다면 그런가 봐 라고 했을 텐데, 이걸 논의하라고 하는 때 당시에는 이걸 논의를, 이 부끄러움, 누나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이 동생이 느끼는 부끄러움 속에서, 여기서 다양하게 얘기하거든. 이 부끄러움 속에서 어떤 선천적으로 인간은 원래, 그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선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편은 아니야, 그거는 사회가 만든 후천적인 규범의 부끄러움으로, 그 부끄러움은 타자를 배제하는, 그래서 약한 자를 배타적으로 만드는, 그치, 악의 부끄러움이야, 이런 식으로 논의하게 했어. 그래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게 바로 고대 10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봐왔어. 그래서 이타성에 대해서는 그치, 경의에 대해 소치는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 공동식사, 2대 공동식사, 연대의 어떤 문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회적 규범에서는 남을 속이는 언행의 건대, 그치, 서울대 문제, 그 다음에 고대 문제까지 왔습니다. 이어서 나와야 되는 게 뭐지?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지. 정당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정당한가? 내 행동이 정당한가? 스스로 누가 누구를 감시하지? 내가 나를 감시하지. 그래서 내가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떠들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과정도 거치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정당성 기출문제 한번 보면 건대 정시에서 효 대 부모의 어떤 도리의 문제도 있었고, 건대 정시에서 최고선의 문제도 있었고, 시립 대 진실의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건대는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 건대, 여기 당연히 뭐가 나왔겠니? 문학이 나왔을 거야. 건대 좋아하니까. 좋아. 외대, 최고선, 시립대, 진실의 문제로 정당성의 문제를 논의를 하기를 바랬어. 건대 문제는 살짝 얘기하고 갈게. 부모를 위해서 아이를 내다 버렸어. 효를 위해서 아이를.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한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떤 효성을 숭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당했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어떤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쁨의 문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공호 외대 문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외대, 이거 잠깐 읽어줄게요. 외대가 요 문제, 이 제시문이 어려운 제시문이라, 아까 요 전에 건대는 그냥 소설이고 너희들이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외대 봅시다.
우리는 응당.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대학들이 무엇에 어떻게 그 논의하길 바라는지를 한번 주목하면서 읽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응당 최고선의 촉진을 추구하는데 최고선. 그치. 최고선은 그러므로 역시 가능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최고선을 추구하니까 가능하대. 그러므로 또한 이 연관의 근거, 즉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어려워. 이 제시문 어려운데 그냥 너희들 머릿속에 최고선을 추구한다고? 그래, 추구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근거는 행복과 윤리선이에요. 윤리성.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버려. 그러므로 나왔어. 드디어.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인간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 원인이 전제되는 한에서는 최고선은 가능하다. 어쨌든 똑같은 추구하니까 가능하대. 오케이. 뭘 통해서? 도덕적인 마음씨. 그게 뭐야? 윤리성이지. 즉 뭐야? 윤리적인 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도덕적인 마음씨를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과정 속에서 최고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정당성은 뭐야? 도덕성이지. 도덕. 윤리지. 이건 뭐야? 옳고 그름이지. 그러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옳고 그름. 도덕적인 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도덕법칙은 의무들을 곧 남의 의지의 제재, 다시 말해 임의적인 거, 그 자신 어렵지. 우연적인 지령들로서가 아니라 몰라. 버려. 그게 아니라 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철학제 신문들이 나오면 미친다고. 그랬을 때 뭐가 아니라 버려. 그냥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자유로운 의지. 자신의 본질적인 법칙들로 인식하는 데 이른다. 결국은 최고선을 추구할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윤리성, 도덕적 마음씨지. 근데 그것은 뭐야?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야. 내 의지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도덕적으로 완성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대. 도덕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대. 같은 말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철학서들을 보면 뭐 그렇게 간단 명료한 걸 저렇게 어렵게 써놓을까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학자들대로의 생각이겠지만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쉽게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행복과 윤리성, 도덕적인 마음씨, 도덕적인 과정, 그것이 자유의지야.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과 자유의지한 어떤 윤리성을 통해서 최고선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럼 여기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덕, 윤리,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제시문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추론해 볼까? 옳고 그름에 의한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다음 제시문은 뭘로 선생님이 갖고 왔을까? 그렇지. 좋고 나쁨을 통한 정당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야. 그래, 당연하지. 그치? 라고 하는 도덕적인 원리가 단독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거지.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 전체에 뭐야?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야. 이거는 뭐야? 결과가 어떤 이러한 과정이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만 담보된다면, 그치? 결과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존립이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를 고려하는 행동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문장 볼까? 즉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계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셈이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는 결국 뭐래? 인류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은 뭐야?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겠지. 결국 이 제시문에서는 시립대의 제시문 가에서는 뭐야? 그래, 진실을 말하는 건 의미야. 좋아. 근데 그게 무조건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결과가 그래서 좋지 못하다면 그거 더 큰 문제야. 결국 여기서는 뭐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지? 결과. 좋고 나쁨의 결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좀 전에 외대에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최고선을 추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건 뭐야? 그 과정의 옳고 그름이라고 한다면 이 시립대 가는 뭐야?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정당화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선생님이 어떻게 대립시켜놨는지 조금, 그치, 대조시켜놨는지 이해가 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하고 마지막으로 뭐야? 공감. 공감은 연대 기출문제를 풀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실에 올라와 있는 연대 문제를 한번 풀고, 아, 이런 거구나. 윤리적인 판단, 윤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즉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타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공감이 전제돼야 되는구나 라고 대학들이 문제를 내는 거겠지. 그래서 보면 이거를 선생님 분류를 한번 해봤어. 07년 연대서 과연 공감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면, 공감의 범위에 대해서 공감, 그래 공감해야지. 근데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 아니야 인류애로, 그치? 어떤 확장이 필요해 라고 하는 숭실대와 고려대가 공통주로 공감의 범위, 가깝냐? 먼. 그치? 물론 거의 답안은 가까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먼 범위까지 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 범위에 대해서 숭실대, 일공 숭실대와 공구 고대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는 1, 2 중대 모의, 어떤, 그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공감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 그리고 연대까지 해야 돼. 즉 행동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냈다면, 일사 연대 입문에서는 직접 교수님이 좋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어떤 상태나 뭐 감정 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딱 주시고, 그 제시문들이 그에 부합하는지 보고, 부합하지 않으면 뭐가 빠졌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감의 어떤 의미,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세월호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타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서 타자의 상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윤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공감에 대한 어떤 정의를 통해서 그 각 제시문이 뭐가 결핍돼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치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공감의 문제 보니, 그래서 공감, 07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넘어가면 너희들이 끊고 읽어봐. 분명히 여기서는 좁은 범위의 공감. 이건 너무 넓은 범위의 공감이겠지. 그치? 세상 만사고 다 이뻐 보이고, 너와 나 모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고, 이건 좁은 범위, 넓은 범위의 문제.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앙대 문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 한번 해볼까? 이적 성향, 사회 규범, 정당성, 그 다음에 공감의 문제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쭉 읽으면서 한번 최종 마무리에, 앞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사회적 관계에서 이러한 이기적 성향은 뭘 발생시켜? 당연히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극복하면서 안정과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사회적 차원의 규범이라고. 근데 이 사회적 규범이 말이야, 타자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인지가 되는데 항상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는지, 개인이 스스로 행위가 지닌 어떤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학들이 과정의 차원과 결과의 차원을 많이 묻거든. 과정의 차원은 뭐야? 옳고 그름이지. 그 다음에 결과의 차원은 좋고 나쁨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과정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담보받는다면 좋지만 항상 산다는 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더 무게중심을 준다면 너희들은 뭘 선택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내십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앞에 문제들이 어떤 전에 어떤 전통 윤리학에서 다루어졌던 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신경윤리학이라고. 정신과 육체는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신경학적인 것들이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런 공감이 결핍되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가 되면서 어떤 윤리학의 새로운 트렌드지. 그래서 이러한 공감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맥락을 너희들이 이해하면 좋은 거겠지. 그래서 이기적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지금 어떤 파트? 판단의 윤리 파트의 스토리였다라는 거야. 좀 이해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어디? 연대 1사 공감의 문제를 풀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다시 판단하의 윤리 파트의 주제를 함께 고민을 해봤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스토리들이 다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뭘로 들어가겠니? 예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